근데 연골, 대백, 상백, 중백을 4개를 다 같이 쓸 때 일체 하지 동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체 하지 동통, 보통 엉덩이나 고관절부터 발까지 다 일체 하지 동통.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발목 뼈는데 5호 소절 났는데 조금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놔봐도 되는 거예요. 연골, 대백, 상백, 중백. 아니면 사지를 놔봐도 되지만 하여튼 할 거는 많지만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일체하지 동통. 그 다음에 요통에도 있어요. 요통. 그래서 디스크 처방에 5호 복원 다음에 연골, 대백, 상백, 중백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든 아니면 삔 거든 아니면 그냥 요통이든 요통에 다 듣는다고. 그래서 이 하나를 배우면 얼마나 쓸모가 많아요. 거의 허리부터 발까지 다 쓰는데. 자, 여기서 퀴즈. 중간에 동의보감 그 스터디 하는 자료를 쭉 올렸는데 그 중에 폐 부분을 본 사람. 그래, 사람들이 취열편은 조회수가 많은데 스터디 동의보감 편은 조회수가 굉장히 폐의 병증인가 폐상증에 보면 다리 아픈 증상을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연골대백이 폐를 보여주잖아. 연골대백, 상백, 중백이 왜 일체하지 동통에 좋을까? 막 생각해 보는데 그 문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그런 거를 동의보감에 있는 문장을 보면 아, 이건 침에 어떻게 이용해 봐야지. 아니면 침으로 우리가 먹을 놓을 때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동의보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 이런 걸 해보면 재미있어요. 하여튼 자, 연골, 대백, 상백, 중백은 일체하지 동통에 쓰고 허리가 뭐 삐든 뭐 디스크로 아프든 하여튼 허리 아픈데도 쓰고 다 씁니다.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이제 새끼손가락의 바깥쪽에서 우리가 태백 이런 거 잡듯이 발에서는 손에서도 잡을 수 있지. 이 새끼손가락 뼈 대가리의 뒤쪽에서 우리가 후계를 잡잖아요. 후계. 근데 후계보다는 살짝 손목 쪽으로 후계보다는 살짝 손목 쪽으로 갑니다. 손목 쪽으로. 그래서 후계를 이 뼈 대가리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완순일입니다. 완순일은 뭐 신장, 자궁 뭐 이런 거 하고 관계돼서 응용하면 되는데 그건 책 찾아보시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신관과 완순일을 씁니다. 신관, 완순일. 뭐 이명, 중이염 뭐 이런 게 하여튼 귀와 관련되는 거 이렇게 해줄 때 귀가 아프다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뼈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방향은 요선과 나란하게 간다 넣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놓는다고 수직으로 놓는다고 수직으로 놓는다고 이렇게 놓지 말고 요선과 나란하게 약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지 말고 요선과 나란하게.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귀에 대한 거 얘기했고 또 기억해야 될 건 그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귀가 먹먹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 놔주면 돼. 침 꿀꺽꿀꺽 상기도 안 돼서 괴로워하면 이거 놔주면 되는 거야. 얘랑 나란하게 넣으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합곡 후계 뭐 투장가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 침만 더 길면 안 들어가겠어요. 쭉 넣으면 그냥 쭉 들어가거든 이게. 그렇게. 자, 완순일은 완순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찾아보고 알아서 응용하세요. 저는 어쨌든 신관과 완순일을 주로 귀 쪽에 쓸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손바닥에서는
그거 소절 있습니다. 소절은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여기 대가리, 요 뼈와 본체와 요 대가리가 이루는 각 사이에서 들어간다고 각 근처에서 잡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뼈가 요렇게 본체가 오고 몸체가 오고 대가리가 요렇게 있으면 고개 이루는 각 사이에서 각 근처에서 놓는다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지금 보통은 이 우리 손가락의 이 횡문보다는 이쪽 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선, 뚜렷한 요선 있죠? 요선보다는 이쪽 방향에서 잡는다. 최대한 보통, 아니면 최대한 양보해서라도 이 선보다는 보통 이쪽에서 나온다. 아니면 이 선에 가까이 붙어서 놓는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 선을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다. 그리고 침 방향은 이 각을 보고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근육 덩어리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침을 많이 눕혀야 되겠죠. 요 정도로 이렇게 눕혀야 됩니다. 이 각도를 보고. 그러면 여기 침은 요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소절은 5호와 함께 발목 빈데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들어갈 때 이게 약간 뭐 이쪽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 각을 보고 들어가면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발목 빈데 쓴다 하지만 꼭 빈 거 아니라도 그냥 발목 관절 아픈데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해 보시고, 근데 우리 발가락 뭐 이렇게 아플 때는 또 5호를 쓰기도 하니까 그쪽 부분 아프다면 5호 소절을 보통 같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중자는 일단 원칙은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를 지나는 선 하고, 이 각도에서 이 선의 수직으로 내리는 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를 지나는 선과 이 선의 수직으로, 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선이 만나는 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요 덩어리가 있어, 근육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훑어가면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이 다 끝나서 톡 떨어지는 점하고 이렇게 밀면 걸리는 점이 있어요. 그 점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자는 목과 어깨, 견갑골까지, 그러니까 등, 목, 어깨의 앞, 옆, 뒤, 그 다음에 견갑골 있는 쪽, 등 뒤쪽까지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침은 이 면의 수직으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 더미를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침은 아랫방향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겨요. 침을 이렇게 침관을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긴다고, 이 방향으로. 그래야지 요 더미를 파고 들어가거든. 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손가락은 손등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 깊이가 내 왼손 엄지손가락이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침을 깊이 넣습니다. 대부분 침은 들어갈 때까지 놓습니다. 지금 이러면 여기 와서 침이 볼록볼록거리거든요.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조금 더 밑에 대야 돼요. 느껴지죠? 네. 그래서 항상 손을 요렇게 대고, 손바닥에 침을 올 때 손등에 내 손을 대고 침이 느껴지면 멈추면 됩니다. 안 그러면 뚫고 나와. 자, 중자는 목 삐었다, 뭐, 어깨 어떤 식으로도 어깨 아프다, 아니면 어깨 어깨 스퀘어드에서 아프다든지 등등. 하여튼 목과 어깨, 그 다음에 견갑골까지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바닥에서 정장혈이 있습니다. 정장혈은
키를 크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키를 크게. 보통 양손에 놓고 1시간 유침합니다. 증장혈은. 그러면 증장혈은 4번째, 5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뼈든 뼈 대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대가리 쪽에서 하나 잡아서 놓고 요 안쪽 대가리 쪽에서 하나 잡아서 놓고 하면 되고, 저는 새끼손가락을 기준으로 잘 놓습니다. 새끼손가락 뼈를 잡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인대 같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인대를 타고 바깥쪽에서 이 두 손가락 사이 쪽으로 놓는 게 더 잘 들어갑니다. 놓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놓기는 그냥 요 두 손가락 사이에 놓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들어가기도 쉽게 들어가고. 근데 크는 걸 비교를 했을 때 요 바깥쪽에서 나서 들어가는 게 그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각자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바깥쪽에서 잡아서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인데 혈자리가 2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뼈와 인대를 잘 잡아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 걸 먼저 놓고 위에 잡는다고 막 이렇게 누르면 아파.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세게 못 누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는 위에 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위에 거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밑에 걸 잡습니다. 여기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여기는 바닥 쪽으로 갈수록 더 딱딱하니까 여기는 연하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살살 만져도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위에 거를 먼저 놓습니다. 그래서 자, 손가락 잡아요. 요 인대 느껴지나요? 요 인대. 예. 그 인대의 바깥쪽에서 그 인대 밑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인대만 느끼면 돼요. 근데 그래서 침이 놓을 때는 살짝 눕혀서 놔야지, 똑바로 서면 이 손가락 뼈에 맞아요. 그래서 뼈에 맞으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손등에 내 손가락을 대고 있어 보면 내 손가락에서 느껴져야 돼. 자, 위에 거 먼저 놔볼게요. 그래서 침도 그 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밀면 딱 걸리는 부분이 나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면 뼈에 받침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 인대를 이렇게 이쪽으로 밀면서 침관을 잡아. 그래서 이거는 요 1cm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조금만 투피를 해가지고 인대를 지나갔다 싶으면 그때 침관은 빼고 얘를 살짝 눕혀서 염전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눕혀서 염전을 한다고. 그래야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뼈 2개 사이를 이쪽 뼈에 가까이 붙여서 이쪽으로는 왼쪽으로 5번째 손가락에 바짝 붙여서 그 4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놓기 전에 키 재볼 걸 그랬다. 항상 성장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작년에 몇 cm 컸나, 재작년에 몇 cm 컸나. 많이 큰 사람들은 안 왔겠죠. 작년에 하나도 안 큰 것 같다. 뭐, 작년에 1cm 큰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놨을 때, 유의성 있게 해야 돼요. 보통 성장침은 한 달 단위로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침 맞으러 왔을 때 키를 먼저 재고, 침 맞고 갈 때 키를 잽니다. 1시간 유침하고, 그럼 갈 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은 갈 때 계속 재면 됩니다. 갈 때. 왜냐면 이게 큰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안 간다는 거지. 이만큼 컸다가 점점 줄어들고 다시 침 맞으면 또 컸다가 또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안 내려가는 선이 오거든요. 그럼 그만큼은 고정 큰 거라. 그렇게 큰 게 그냥 내버려 뒀을 때 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크는 것보다는 더 유의성 있게 커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작년에 한 달 컸는데, 작년에 뭐 1cm 컸는데, 이번에 한 달 사이에 뭐 1cm가 컸다. 그럼 그건 유의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학생들 같으면 방학 때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 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하고 3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본인이 여유만 있으면 계속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쉬는 타임을 주는 거지만, 계속하면 크는 애들은 계속하면 계속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장판이 닫혔냐 안 닫혔냐 하고는 사진 찍어 봤을 때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치료에서는 의미가 없더라고.
성장판이 안 다쳤다는 사람도 안 크는 사람이 있고, 다쳤다 하는 사람도 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40이 넘은 아줌마인데도 큰 사람이 있고, 중학생, 안 다쳤다는 중학생인데도 안 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보면 모른다. 해봐야 한다. 방금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해봐야 한다. 한 달 동안 관찰해보고, 그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으면 계속 해보면 된다. 한 달 동안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지나갔어요. 아까는 뼈에 닿았거든. 그러면 이거 침 방향을 살짝 눕히면서 방향을 잡아가면 돼. 지금 요 손 밑에 다시 또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침이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라. 그 정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손목 쪽에 거를 정장현 2개 중에 손목 쪽에 거를 먼저 놓고, 이게 정장 1, 2 뭐 이렇게 부르던데 하여튼 혈자리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인대를 타고 요 밑에 거 하나 더 놓습니다. 역시 침관을 처음에 투피할 때는 똑바로 잡고, 이 인대를 지나갔다 싶으면 침관을 빼고 이런 방향으로 넣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투피는 이렇게 하고, 지금 처음부터 너무 세우면은 받치거든요. 근데 어차피 방향을 잡아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뼈에 닿은 거거든요. 느껴지죠? 요거 한번 만져볼래요? 이렇게 지금 살짝만 밀면 딱딱. 지금 요 뼈에 닿은 거라고. 그러면 조금만 빼가지고 침관을 이렇게 눕히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 해보면 나중에 지나갔구나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 놓고 손등에다 손 대고 침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손등까지 갔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유침 1시간. 그리고 저번에 다리 할 때 얘기했지만 정척, 정근, 정종 뭐 이런 거 같이 놔줄 수도 있고요. 학생들 척추가 비뚤어졌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먼저 놔주고 바로 눕혀서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맞은 채로 엎드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15분만 있다가 그건 빼고 자 이제 바로 누워 있으라고 나중에 45분 더 눕혀놔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장회를 했으니까 그 수회를 할게요. 수회. 자, 정장회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 달 단위로 일단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모른다 했잖아요. 사진상으로 결과하고 상관없이 크는 사람 안 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각자 쓰는 키 크는데 좋은 처방들 쓰면서 일주일에 이거 최소한 2-3번 정도 뭐를 프로그램에 묶어서 관찰하는 게 좋아요. 약을 한 달 동안 약 먹으면서 침을 10번 내지 12번 이렇게 맞고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는 결과 보고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회혈이 있습니다. 그 다리에는 족회혈이 있었고 손에는 수회혈이 있습니다. 수회혈은 손에 있는 해독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 맞은 자리 아픈 거, 침 맞은 자리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거, 아니면 다른 양방에서 어떤 처치를 받고 와서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되고, 얼마 전에 내가 글을 올렸던 거 뭐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내시경 한다고 이렇게 목을 쑤시잖아요. 집어넣으니까. 그 내시경 받고 나서 목구멍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런 그 병원에서는 아스프린 먹으세요 이러더래.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수에 놔주니까 금방 가라앉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어떤 처치를 하고 나서 부작용인 거, 아니면 침 넣고 훈침 있는 것도 그 수혜를 놔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데서 양방 치료든 뭐 한방 치료 다른 데서 엉뚱한 침을 많이 맞고 왔다. 그러니까 침을 놔보는데 효과가 분명히 진단도 맞고 혈자리도 맞는 것 같은데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수회 족회 뭐 이런 거 놔주고 나서 다시 침을 놔보면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마취지통, 뭐 입 뽑고 뭐 이 아프다. 근데 그 소부혈 뭐 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부 자리 놔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 자리다 저 자리다 주장하는 자리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소부혈을 화잖아요. 제통창량 개소가 화. 그러니까 화열을 사해 주면 통증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진짜 입 빼고 와서 아프다 하면은 소부사해 줘도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 횡문상에서 찾아서 놓으면 됩니다. 손바닥 횡문. 그런데 약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횡문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쯤 와가지고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어느 선에다 놓을 거냐 이게 애매하다. 근데 그러지 말고 요 뼈를 잡아보면 돼. 뼈를 잡아보면 뼈 대가리 있는 쪽으로 이 횡문이 지나가잖아요. 그치? 여기 대가리가 있잖아요. 이 뼈에 대가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대가리가 지나가는 선이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 이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만져보고 어느 쪽에 대가리가 지나가는지 보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뼈 알겠죠? 요 뼈. 진정 안 맞고도 잘 자네. 원이 진정해. 원이가 진정시켜줬어. 자, 어쨌든 수혜는 그냥 소분 놓는다 생각하고 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